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장 김산수 의원입니다. 오늘은 복지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대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산수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최준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양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윤경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은미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현순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최형윤 여성모육과장입니다. 이혜정 아동복지과장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19쪽 자활기금입니다. 금년도 말 기준 자활기금은 2024년도 17억 4,171만 원에서 4,153만 원이 감액된 17억 17만 원입니다. 23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당초 수입 1억 5,024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2024년도 자활사업 보조금 집행잔액이 반환됨에 따라 2025년도 수입액을 2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안 87쪽입니다. 복지국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 세입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반영 등으로 688억 2,491만 원을 증액한 7,646억 5,8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 세출 예산입니다. 복지국 세출 예산은 719억 5,141만 원을 증액하여 9,961억 5,3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 내역을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10쪽 복지정책과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 등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은 종사자 처우 개선과 복지 정진을 위해 1,260만 원 증액된 8,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쪽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위기가정 신속 지원을 위한 사업량 증가로 5천만 원 증액된 8억 3,9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사회복지과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9억 5,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5쪽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사업은 변경 내시 반영으로 6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입니다. 118쪽 어버이날 행사 지원 사업은 상반기 선거로 인한 행사 미추진으로 1,190만 원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은 냉난방비를 부식비로 사용 가능하도록 변경되면서 상계 금액 부족분 7,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장려금 지원 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7,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0쪽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장애인연금 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변경 내시 반영으로 4억 4,1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민간 배치 사업은 참여자 감소로 인해 4,01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인해 11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여성보육과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사업은 국비지원 대상 선정으로 7,648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1쪽입니다.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은 인건비 상승 및 신규 개원 증가로 43억 2,422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2쪽 무상보육 5세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 이용 5세 유아에게 필요경비 월 7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7,498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입니다. 135쪽 아동수당 신규 아동 출생 및 전입자 증가에 따라 21억 7,2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6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은 혹서기 및 혹한기 냉난방비 선 지출액 및 정원 확대 시설 발생에 따른 운영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3,83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스마트 학습 지원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들의 학습 부진 및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에 스마트 학습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43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7쪽 세입 추경 예산은 시비 부담금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반영하여 4억 9,25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8쪽 세출 예산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지급은 1인당 지원액 증가에 따른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4억 2,6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299쪽 공설 장사시설 설치 사업은 안치단 설치를 위해 23억 7,330만 원, 북부 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해 19억 6,265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300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서부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해 111억 4,916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300쪽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시립 안정어린이집 이전 신축은 팽성도서관 및 예절교육관과 함께 통합 발주하여 3개 공공시설에 공기를 맞추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18억 4,765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6쪽 명시 이월 사업입니다. 노인복지과 통합경로당 신축사업 등 3개 사업 3억 9,674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장애인복지과 장애인회관 운영사업 2억 8,927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337쪽 여성보육과 예절교육관 이전 신축 등 4개 사업 46억 7,809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67쪽 자활기금입니다. 저소득층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자활기금은 금년도 말 기준 17억 17만 원에서 543만 원이 증액된 17억 561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9쪽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와 이자 수입 등으로 1억 8,716만 원을 수입 계상하였으며 자활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자활사업 자격증 취득 성공수당, 자활기업 전문가 지원 등 총 4개의 사업에 9,755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안 11쪽입니다. 복지국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 등으로 2025년 대비 714억 1,090만 원이 증액된 6,413억 3,262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 예산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94쪽 세출 예산입니다. 복지국 세출 예산은 2025년 대비 777억 9,700만 원이 증액된 8,676억 2,486만 원으로 평택시 일반회계 예산의 41.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 내역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4쪽 복지정책과입니다.
2025년 대비 20억 492만 원 증액된 285억 1,0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6기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은 4년 주기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서 복지 서비스 질적 향상과 서민 중심 지역복지 구현을 위해 7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쪽 구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사업은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및 보호를 위해 4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 의료 돌봄 연계체계 구축 사업은 초고령 사회로의 의료 요양 돌봄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응하고 지역 의료와 돌봄 연계체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운영비 1,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3쪽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은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증가에 따라 8,900만 원 증액한 77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사회복지과입니다. 2025년 대비 115억 446만 원을 증액한 982억 6,1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활근로 사업에 115억 3,4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753억 8,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지역맞춤형 사회서비스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1인당 평균 지원액 인상에 따라 6,500만 원 증액하여 11억 2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초중고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은 새학기를 맞는 학생들의 준비물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저소득층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 청년 사업에 20억 4,97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청년 대상에 재가돌봄 등의 서비스 지원을 위한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 노인복지과입니다. 2025년 대비 176억 8,165만 원을 증액한 3천억 2,2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사업은 입소 의료급여 수급자 증가로 각각 183억 2,568만 원, 173억 7,900원 편성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기초연금은 대상자 증가로 2025년 당초 대비 130억 5,899만 원을 증액한 2,151억 4,4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노년층 일자리 확충을 위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참여 대상 370명 증가로 205억 5,5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평택시 노인전문요양원 냉난방비 시설 개선을 위한 환경 개선 사업비로 1억 3,7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37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2025년 대비 28억 167만 원을 증액한 81억 8,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을 위해 6억 2,553만 원을 증액한 109억 2,5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돌봄 지원을 위한 주간 개별 1:1 지원 사업으로 2억 9,8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 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구입 지원 사업은 기존 뇌병변 장애인에서 모든 유형의 심한 장애인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1,800만 원 증액한 4,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쪽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사업은 4억 1,354만 원을 증액한 57억 3,3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서부지역 장애인복지 균형 발전을 위한 서부장애인복지관 건립공사비 27억 1,3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2025년 대비 346억 3,406만 원 증액된 2,773억
7,6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 가정폭력, 성폭력 공동대응체계 운영지원 사업은 경기도 바로희망팀 사업에 선정되어 가정폭력, 성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의 폭력에 초기 대응 및 맞춤형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3,206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82페이지 누리과정 3에서 5세 추가 지원 사업은 대상 연령을 기존 4, 5세에서 3에서 5세로 확대하여 27억 4,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 무상보육 4에서 5세 지원 사업은 2025년 제3회 추경에 무상보육 5세 지원 사업으로 신규 편성되었으며 지원 연령을 기존 5세에서 4, 5세로 확대하여 23억 2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취약전 아동 발달장애 통합지원 사업은 주민참여 예산으로 발달 검사 및 치료 지원을 위해 2억 4,8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입니다. 2025년 대비 91억 7,021만 원 증액된 816억 2,4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 아동수당입니다. 대상 연령을 기존 8세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하여 503억 7,0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 가족돌봄 수당은 24개월에서 36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 및 이웃 주민에게 아동당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2,5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사업은 신도시 내 신규 개소 확대로 18억 4,10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201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37개소 운영비 10억 5,268만 원과 종사자 116명의 인건비 30억 2,4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4쪽 아동 양육시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3개 시설 종사자 110명 인건비 및 시설 생활아동의 운영비 지원을 위해 68억 5,1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10억 7,18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53억 1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50쪽 세출 예산입니다. 장기 입원 수급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재가 의료급여 시범 사업에 8,5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생활 유지 지원을 위해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52억 2,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심사 안건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일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대환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2025년도 한 해 동안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이 많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저희들이 이제 복지가 그 부분들을 메꿔줘야 되기 때문에 또 이 복지 예산들이 저희 복지를 담당하는 의원들이 볼 때에도 너무 복잡해요. 복지 체계가 너무너무 복잡해서 그리고 신규 사업들 국비 도비로 내려오는 이런 사업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이거를 다 숙지할 수도 없고 이 복지직 공무원들과 거기 그 안에 같이 하는 복지 분야의 어떤 공무원분들이 공직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다. 그분들 아니면 이 사업을 정리할 수가 없고 이렇게 다 메꿔 나갈 수가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분들이 전문성이 없어도 좀 복지 체계가 명확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너무 복잡하다.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복잡하고 중복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없게 하려고 많이 노력들 하시지만 이 복잡함 속에 어딘가는 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나라는 우려도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하여튼 2025년도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2026년도 이제 예산서를 저희들이
천여 페이지에 되는 예산서를 보면서 굉장히 고민이 되는, 우리는 이 예산안 심의를 왜 해야 되는가라는 이제 고민을 갖게 됩니다. 의회가 예산안 심의, 대부분 이제 저희들이 예산이 잘 편성이 됐는지를 보면서 그 안에 좀 과하다 싶거나 어떤 오류가 있거나 이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감액을 요청하고 삭감하는, 이게 이제 또 의회 예산 심의 때의 큰 몫인데, 복지국 예산을 보면서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뭐 하여튼 정리한 거 좀 질문 좀 해볼게요.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24쪽 좀 보겠습니다. 복지재단 운영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그 복지재단 집행자들에게 관한 이야기를 좀 하자면, 매년 남습니다. 매년 집행자 내기. 이제 이게 계속 사업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결제 시스템상 결제 기간이 뭐 2월 되는 영향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저희가 이제 2025년도 출연금 중에서도 20% 정도가 조금 넘는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돼서 26년도로 지금 그 합산해서 26년도 출연금에 합산해서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이 정도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면 의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한 15%는 우리가 이 어차피 출자 출연 기간의 어떤 출연금은 통예산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15% 정도 삭감을 한번 하면 순차적으로 매년 뭐 20% 이상 아니면 10몇 프로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생각해 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을 갖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어떻습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쓴다고 썼는데도 이제 항상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까?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이제 저희가 이제 회계학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기업이 있으면 기업에서 요번에 무슨 사업비 얼마, 이거는 100%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업에 뭐 예를 들면은 판관비부터 해서 모든 제조 경비부터 해서 이거를 기업 전체로 봤을 때는 1년 후에 예상한 전체와는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복지정책과의 한 개 사업에 뭐 무슨 사업 2억, 이거는 거의 100% 딱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복지국 전체 운영에 대한, 평택시청 전체 운영에 대한 이 부분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런데 그렇게 봐도 20% 정도는 좀 과한 부분이 아닌가, 조금 더 적극적 이 예산 활용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조금 더 복지재단에 이 출연금이, 지금 저희가 이제 복지재단이나 문화재단이나 국제기류재단이나 모든 재단들의 출연금이 저희가 지금 처음 심의하는 게 아니라 기획행정위원회의 동의안을 지금 통과하고 1차 통과해서, 그래서 지금 저희한테 넘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단 거쳐온 거고, 그렇기 때문에 큰 이견은 없습니다. 이견은 없고, 그런데 우리 복지재단이 뭐 다른 재단도 좀 있겠죠. 집행잔액 발생하는 게 있는데, 이 꾸준하다라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산을 적극적 집행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한번 체계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네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 복지재단 34쪽에 보면은 이제 그 요 많은 예산들 뭐 이렇게 보면서 뭐 이해가 되고 뭐 넘어가는데, 이 정밀진단 예산 수선비목에서 정밀진단 타운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비, 이 80만 원이에요 1회에. 이 너무 금액이 작은 거 아닌가.
이 전체 복지타운 지금 팽성 복지타운 전체 안전 진단비 아닙니까? 아, 네, 그렇긴 한데요. 이게 네. 아마 거의 음. 시설이 너무 오래돼서 거의 매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전체적인 종합적인 걸 받을 때는 큰 예산이 필요하고 일부 이제 그 연도에 따라서 받는 금액 때문에 아마 이 정도 네. 쓴 거 아니. 이제 부분 필요할 때마다 이제 소액으로 안전진단을 받는다. 지금 몇 년 됐죠? 복지재단 지금 한 복지 15년. 아직 그렇게 뭐 노후화된 건물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안전진단이나 이런 부분은 아낄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정밀점검비나 안전진단비는 충분히 확보해서 더군다나 노약자분들의 그 어떤 건물 아닙니까? 활용되어지는 건물이기 때문에 안전진단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하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42쪽 보면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교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본 예산에 6,025만 6천 원 편성됐었고 이해 추경에 733만 6천 원 감액을 했어요. 그래서 뭐 감액을 했고,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이 정도 감액했으면 감액 추경됐으면 이 5,290만 원이 거의 이제 적정 금액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26년도에 보면 3,595만 원으로 이제 편성이 됐어요. 도비 때문입니까? 도비 4시. 네. 경기도에서 돈을 주지 않아서 저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 25년도 본 예산 대비해서 40% 삭감된 예산입니다. 43쪽 바로 옆 페이지인데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비. 아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들어야 되잖아요. 이것도 25년도에 추경에 감액한 걸 감안해도 지금 10월 말 비용 추계 집행률이 100%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전년 본 예산 대비해서 38.5% 감액이 됐으면 네, 요것도 같이 아마 도비 4시가 감해서 네. 내려와서 예. 이것도 도비 매칭 사업인데 매칭이죠. 도비 내시가 안 감액돼서 내려오는 바람에 38.5%를 삭감할 수밖에 없는 그 옆쪽 44쪽도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 개선비 이것도 도비예요. 전년 대비해서 10% 감액됐습니다. 이거 뭐 종사자 인원에 대한 뭐 변동은 없었던 거죠. 네, 변동은 없습니다. 아무 변동 없는데 처우 개선은 이제 10%덜 받아라. 네, 뭐 도비 얘기했으니까 이제 53쪽에 평택시민 나눔문화 축제 이거 10이 100%입니까? 그죠? 감액 얘기가 나왔지만 이 행사의 의미나 취지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원안을 잘 지켜주셨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려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1쪽도 10이 100% 사업이에요.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 등 건강검진비 지원. 이게 만약에 도비 매칭이었다면 한 30% 삭감했어야 될 사업인데 그런데 필요하잖아요. 12, 100% 사업이니까 36% 증가했어요. 증가한 이유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아, 저희가 수요에 맞춰서 저희가 1억 2천 정도 필요한 사업이었는데요. 네. 해마다 조금씩 감액돼서 네. 예산이 서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거나 네. 그랬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지금 증액이 되었다. 네, 작년도 네. 사업비가 지금 2회 추경까지는 안 돼 있는데 마지막 추경에 저희가 부족분에 대해서 담았습니다.
그럼 마지막 추경까지 하면 1억 정도 됩니까? 까지는 안 되고요. 한 언저리? 8천, 예, 8천. 알겠습니다. 자, 도비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65쪽의 경기도형 긴급복지. 이 사업은요, 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그죠? 65조. 이게 법 제도로 보호받을 수 없는 분들, 현재 법 시스템상 보호받을 수 없는 그 위기 가정분들, 그렇죠? 위기 가정분들에 대한 일시적인 지원으로 그 어떤 위기 상황을 좀 해소해라 라는 아주 필요한 예산이에요. 뭐 송파 세모녀부터 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많은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마지막 보류의 예산 사업입니다. 그리고 10월 말까지 집행률도 99.1%예요, 우리. 그런데 도비 내시 때문에 20% 삭감됐죠, 이거. 지금. 저희가 지금 10월 말까지 99.1%면 11월과 12월을 하더라도 지금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예산 이거 타협할 수도 없고 감액할 수도 없고 이걸 가지고 뭐 감액에 대한 이야기가 시에서 나올 수조차 없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예산을 그 모양으로 편성한 바람에 20% 삭감된 사업입니다. 아주 미치겠습니다. 아주. (70조하고) (71조) 70조하고 71조. 이 부분은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12% 사업들입니다. 먼저 71쪽의 고독사 예방 사업은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사업 지금 전년 대비 31% 삭감했지만 제가 보니까 77쪽에 보면은 국비 사업이 지금 100% 증가가 됐어요. 그거랑 같이 연동돼서 지금 이 비율이 나온 건가요? 삭감이? 아, 그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네네.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사업 71페이지에 있는 거는 저희가 한국전력공사랑 통신 3사랑 저희랑 협업을 해서 네. 이분들이 전기 사용하는 패턴이나 이동통신 전화기 패턴을 가지고 이 움직임이 없을 때 이런 사항이 저희한테 네네. 전달이 되면 그렇죠. 예, 저희가 이제 가서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인데요. 네. 이것도 이분들이 동의를 해서 저희가 이제 사업 대상자를 이제 발굴해서 네네.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네. 실질적으로 이게 올해도 예상 집행률이 지금 50% 정도도 네네. 안 되는 상황이라 네. 조금 요거는 감액이 된 거고요. 네. 뒤쪽에 고독사 예방 사업은 저희가 이제 고독사 위험군 가구만 대상으로 그 전에 했었는데 네네. 지금은 사회적 고립 가구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가 확대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네. 이거 지금 그 71쪽의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사업 홍보가 부족했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아, 집행률이 낮으면 이거를 감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저희가 이게 굉장한 어떤 그 고독사나 어떤 그런 부분을 예방하고 아니면 좀 고독사 하신 분들을 또 찾아내고 뭐 이런 좋은 굉장히 활용되는 지표거든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1인 가구는 계속 늘고 있는데 저희가 40%대지 않습니까, 지금? 평택시가 1인 가구가. 그런데 이 사업이 집행잔액이 지금 집행률 자체가 올해 여기 10월 말까지는 42.5%였고 지금 뭐 50%대밖에 안 된다라는 거는 1인 가구 증가율에 비했을 때는 이거는 사업 진행에 문제가 있는 거죠.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복지사각지대 의료비 지원도 이게 이제 이 두 사업을 제가 이제 묶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 두 사업이 약간 예비비적인 성격이면서 예방적 어떤 성격의 사업비거든요. 복지사각지대 의료비 지원은 저희가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긴급 의료비 경기도형 긴급 지원 아까 말씀하신 경기도형 긴급 지원이 있고 저희가 도비를 네. 받는 긴급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네. 이런 쪽이나 민간 쪽에서 먼저 연계가 되고 그런 쪽에서 안 됐을 때 여기 사업을 쓰다 보니 여기는 조금 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사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네, 복지사각지대 분들의 의료비 지원에는 문제가 없다. 네. 저희가 아까 경기도형 긴급 지원은 조금 감해지긴 했는데요. 네네. 국비 긴급 지원은 저희가 20억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올해 긴급 지원 예산 집행하다가 너무 부족해서 저희가 3차 추경에도 네. 네, 저희가 신청해서 조금 담은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유가 있으면 되는 거죠. 그 복지사각지대 의료비 지원이 문제가 없다. 네, 네, 알겠습니다. 74쪽에 저장강박 의심 위기가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매년 감액이에요 지금. 네, 그래도 올해는 한 건 네, 매년 감액이고 주변에 저장강박 가구가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네, 저희가 조사해 놓은 거로도 지금 한 15가구가 있는데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아, 이게 이제 왜냐면 이 부분을 통장님들이나 이장님들은 좀 아세요. 그런데 이 저장강박이 있는 분들이 예를 들면 개인주택에 마당에 막 쌓아놓고 있으면 노출이 되죠. 그러면 그 통계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빌라 안으로 들어가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 안에 꽉꽉 쟁여놓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자기가 쟁여놓고 있는 게 노출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통장님들이나 이장님들은 많이 아세요. 마을마다 굉장히 생각보다 많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이 활용되어짐이 적다고 해서 줄일 게 아니라 이 방송 보고 있는 모든 공직자분들이나 아니면 뭐 민간인 그 우리 시민분들이 이 방송 보더라도 주변에 저장강박 있는 어떤 싸놓고 사는 집 두세 개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발굴을 더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량이 줄어드는 건 유감입니다. 네. 87쪽. 이거 기부식품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도 많이 다뤘던 내용인데 기부식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그 기업 대부분 이제 기업에서 많이 들어오잖아요. 농협 뭐 예전에는 뭐 일반 기업 뭐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거의 매년 들어오는 데서 많이 들어오고요. 뭐 네. 개인 기부자도 있고 네네. 이게 행복나눔본부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기업체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다양합니다. 요거 그 기부식품 리스트 있죠. 네, 있습니다. 뭐 개인이 기부해서 뭐 품목을 정확히 알 수 없다면 뭐 네네. 상관이 없지만 좀 큰 규모의 기부식품 이런 부분들 전체 리스트 있으면 의원님들과 저한테도 좀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네, 정리해서 시기도 같이 해서. 알겠습니다. 네. 그 여기 지금 전남인력 5명인데 이분들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그러면? 저희가 인건비 지원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 5분의 소속은 어디로 돼 있어요? 푸드마켓이 음. 지금 송탄 쪽하고 그렇죠. 예, 평택 쪽하고 서부 쪽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인건비 지원해 주는 5명의 소속은 각각 어디죠? 모르시면 확인해서 쉬는 시간에 알려주십시오. 이게 왜냐면 저희가 이제 복지정책과 사업으로 예산 인건비 지원이 나가야 되는 건지 이 안에 혹시라도 뭐 로컬푸드나 아니면 뭐 어디에 뭐 이렇게 소속이 그쪽으로는 아니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소속. 네, 네, 확인해서. 소속이 지금 평택 푸드뱅크는 이제 사단법인 나눔이라는 곳이고요. 송탄 푸드뱅크는 이제 그 연꽃마을 법인에서 소속으로 돼 있고 예. 이제 서평택 푸드뱅크는 이것도 똑같이 사단법인 나눔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평택 푸드마켓 1호점도 사단법인 나눔으로 돼 있고요. 평택 푸드마켓 2호점, 요건 연꽃마을. 그러니까 송탄 푸드뱅크하고 평택 푸드마켓 2호점은 연꽃마을이고 나머지 3곳은 사단법인 나눔 이렇게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인건비가 나가지만 소속은 거기에 소속이고 그러면 업무상 저희가 이제 여기 전담이세요 이분들? 네, 전담으로 있습니다. 전담으로 할 정도로 기부식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네, 네. 이 기부식품이 이제 뭐 기업체들도 있지만 뭐 예를 들면 빵집에서 남은 빵, 학교에서 네네. 남은 잔반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잔반이요? 수집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수집된 걸 이제 뭐 본인 그 가지러도 가고 네. 또 다시 또 나눠도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전담 인력이 그러면 필요합니다. 예. 지금 이 5명의 인건비는 동일합니까? 그리고 이분들의 어떤 노동 강도는 동일한가요? 왜냐하면 북부 서부 남부에 나눠져 있으면 그 북부 서부 남부에 따라서 이 업무의 과중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인력 배치에 대해서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5명이면 어딘가 지금 하나예요. 그 인건 이 임금은 이제 네. 그 같은 일을 하는 곳은 이제 네네. 똑같다고 보시면 네, 되고요. 네, 강도는 이제 좀 일이 좀 많은 곳이 있을 수 있고 좀 네네. 적은 곳이 있을 수 네. 있는데 많은 곳은 저희가 이제 네. 사회복무원을 더 배치해서 네. 좀 강도를 줄여든다든가 이제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왜냐면 인원이 5명인데 저희는 북부 서부 남부에 지금 시설은 몇 개죠, 저희? 몇 개 시설에 투입되는 거예요? 5개 시설에 5개 시설에 지금 1명씩이에요? 푸드뱅크는 2명이고요. 아니, 푸드뱅크 다 1명씩 있습니다. 다 1명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업무 과중성 어딘가는 기부식품이 더 많아서 4명보다 1명이 더 과중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 과중한 업무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한번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거 좀 확인 좀 해주십시오. 97쪽. 이것도 도비인데요. 예산 삭감하다 진짜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금까지 삭감하는 거는 좀 이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지금 25년도에 5,500만 원 예산 편성했고 10월 말까지 83% 집행률이에요. 그러면 12월 말까지 거의 100%에 준하는 90% 후반대의 집행률이 누가 봐도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26년도에 18.6% 삭감했어요. 그러면 그냥 이 계산대로 보면 이분들은 10월 말을 넘길 수가 없어요. 11월, 12월에는 아프면 안 돼.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그 경기도에 네네. 노인이나 장애인 쪽 그리고 복지 분야에 네. 이렇게 감액을 이렇게 뭐 한 전년도에 70% 수준으로 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도의원님들한테도 그런 사항들을 좀 전달을 해드리면서 좀 다시 복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 이제 말씀을 네. 좀 드렸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저희가 네. 또 새롭게 이제 계속 추경에 더 반영해달라고 예.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요청하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이 지금 감액하다 독립유공자분들 의료비까지 감액하고 이게 지금 무슨 예산 집행률이나 이런 부분이 떨어지는 부분도 아니고 지금 이거 100% 유지해야 겨우 근근히 버틸 의료비 사업인데 이것도 깎아내는 거는 이게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 156조. 이것도 도비 사업인데요. 탈수급자 유지 지원 사업이에요. 이게 수급자에서 벗어나기 위한 벗어난 분들에 대한 그 어떤 지원에 대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20% 감액했어요. 이것도 지금 10월 말 집행잔액 100% 사업인데 그러면 지금 증액을 해도 부족한 사업인데 감액을 했고 답변 안 주셔도 돼요.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이것도 도비 사업인데 도비 매칭인데 이것도 30% 감액했어요. 연고 없이 사망하는 분들에 대한 장례비인데 10월 말까지 집행률이 77%예요. 12월 말까지 하면 거의 소진되어지는 사업입니다. 감액할 이유도 없고 감액해서도 안 돼요. 그러면 연고 없이 돌아가시는 분들은 이대로면 연고 없이 돌아가시는 분들 장례도 못 치러요. 아주 기본적인 건데
안 됩니다. 노인복지과 209쪽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이것도 도비 사업인데, 이거 5개 복지관에 지금 어르신들, 노인분들에게 무상으로 급식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10월 말 집행률이 100%예요. 지금 증액해줘야 될 사업입니다. 이거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근데 23% 삭감했어요. (211쪽에) 치사원 인건비 있습니다. 이거 경로당 무료급식 211쪽에 치사원 인건비. 예, 이거는 이제 저희 복지관하고 예. 이것도 도비 매칭 사업이에요. 그죠? 211조. 211조. 이거 올해 4억 2,800 예산인데 내년에 1억 3천 삭감해서 30% 삭감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209쪽에 경로당, 그러니까 이 어르신들 무료급식하는 거 삭감해놓고 치사원 인건비도 30% 삭감했어요. 이거 뭐 다 문을 닫으라는 소리죠. 이거 지금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저희가 시가 213쪽에 보면 시가 9,200만 원 추가 편성한 거죠 자체로. 이거는 사실은 이제 다른 거예요? 치사원이 이제 21명 정도가 필요한데 실제로 예산은 이제 도비가 정상적으로 줘도 17명밖에 지원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4명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 예산을 세운 겁니다. 4명분에 대해서. 전년도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도비 삭감을 우리가 이제 이 상황 속에서 메꿔야 되는 부분을 12로 100% 메꾸는 순간 이 메꾼 사업비가 다른 데 또 쓰여져야 되는데 못 쓰여지잖아요. 또 그럼 연속으로 악순환이 진행이 된다. 215쪽에 영양사 인건비도 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215쪽. 그렇죠? 이것도 지금 감액이 됐어요. 뭐 인원을 정리합니까 그럼? 이 감액된 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우선은 저희가 이제 9개월분 먼저 편성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하고 지금 이게 도에서도 문제가요. 네. 추경에 세울 수 있다는 장담을 누가 합니까 이게? 이러다 내년 연말에 다 문 닫겠어요. 우리는 땡겨 쓸 수밖에 없잖아요. 210조 쪽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이거 거동이 불편해서 무료 급식도 못 받는 분들이, 받으러도 못 가는 분들, 거동이 불편해서 집으로 반찬 같은 거 배달해 드리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10월 달까지 98.6% 집행률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20% 삭감했어요. 이게 8억 5,900짜리였는데 6억 9,300으로 20% 삭감됐어요. 거동 불편한 어르신들은 이제 이대로면 몇 달은 지원 못 받는 거예요. 그죠? 경기도에서 예산 삭감하는 바람에 지금 다 입장 난 겁니다. 지금 222쪽에 노인 월동 난방비 있어요. 이것도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 노인 가구 분들에 대한 냉난방비 지원이잖아요. 이거 그렇죠? 동절기 난방비 그리고 건강보험료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25년도에
9억 2,240만 원 예산 편성됐었는데 26년도에 무려 3억 5천을 삭감해서 거의 40% 예산을 삭감했어요. 이것도. 그러면 저소득 노인분들은 겨울에 그냥 얼어 죽어라. 이것도 경기도 매칭 사업입니다. 경기도의 예산이 삭감되면서 이 짝이 났습니다. 뭐 집행률 10월 말까지 59%다. 이거 지원일이 1, 2, 3월하고 11월, 12월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100% 소진될 사업이다. 제가 이거 계속 보면서 지금 이게 지금 제가 예산 심의를 계속 해야 되는가? 이거 다 이런 식이에요. 지금요. 지금 다 이런 식입니다. 다 이런 식이에요. 제가 이거 뒤쪽에 보면 장애인 복지과도 270쪽에 장애인 가구 냉난방비 도비 사업입니다. 이거 중증 기초생활보장수급 장애인 가구에 대해서 냉난방비 지원하는 사업인데 거의 40% 삭감했어요. 이거 기본적인 생활안정화라고 지금 편성되는 사업인데 이거 3억 8,700에서 2억 4,500으로 1억 4,100만 원 삭감한 이거 추경으로도 될까 말까요? 지금요. 이거 37% 삭감.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봐도 장애인 알 권리 이거 예산도 볼 필요도 없습니다. 장애인 알 권리 지원 사업 4천만 원짜리 사업인데 26년도에 1,700만 원이에요. 57.5% 삭감했어요. 이거 도비 사업인가요? 그거는 저희 시비 자체 사업입니다. 이거 10인데 왜 그래요? 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저희가 예산이 없다고 해서 이제 올해 예산 집행에 감안해가지고서 그렇게 책정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장애인의 알 권리가 그래서 회복이 됐고 장애인의 알 권리가 다 보장이 되고 있습니까? 장애인의 알 권리가 보장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러면 집행률이 작다고 해서 감액을 할 게 아니라 집행률이 작으면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홍보하고 찾아가고 집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를 삭감하면 어떡합니까? 지금 사업 설명서 482쪽, 483쪽 다 도비 사업들, 뭐 여성보육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636쪽에 야간 연장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비 도비 매칭이죠. 이것도 지금 3억 3,360에서 2억 4,840으로 26% 삭감됐고요. 644쪽에 누리과정 운영 지원비도 이거 도비 사업인데 이 사업도 3세에서 5세 아동 대상으로 해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하는 사업. 이것도 11.5% 삭감됐어요. 지금 전 부서 지금 복지국 전체 전반에 대해서 도비 매칭 사업이 거의 살아남아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없진 않아요. 없진 않습니다. 그런데 유아부터 아동의 장애인분들의 노인분들의 뭐 약자 여성분들의 이 사업비 지금 거의 많게는 지금 50% 40% 적어도 10% 이상 다 삭감됐어요. 거의 삭감됐습니다. 아니 이게 예산안 심의를 더 이어가야 되는가? 복지국의 예산안 심의가 필요한가? 그렇죠? 복지국의 예산안 심의를 저희가 할 이유를 못 찾겠는 거예요. 지금요. 제가 이거 예산서를 보면서 끝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지금. 국장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의원님께서 이제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이제 그 경기도에서 이렇게 뭐 한 70% 정도만 해준 이런 사업들 다 이제 노인하고 장애인 쪽만 추려봐도 한 50여 개 사업에 한 30억 이상 이렇게 지금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도의원님들한테 좀 드렸고 부서에다가도 계속 내년 1회 추경에 경기도 1회 추경에
꼭 반영을 해달라라고 이제 계속 네. 요청을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 요청해 주십시오. 네, 이게 저희 뭐 기분 같아서는 들어서 안 한다 이 소리 나올 만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 복지국에서 사업 편성이 돼서 진행해야 될 사업들은 그래도 인내심을 갖고 경기도에 사업 요청해 주시고 도의원님들에게도 추경 편성할 수 있게 요청해 주시고 뭐 일부 살린다고 그래도 뭐 어디까지 어떻게 살릴지 모르겠고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평택시 뭐 내년 2회 추경에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건물 하나 안 올리면 어떻습니까? 그죠? 도로 한 5개 안 내면 어때요? 그 사업비 미루고 여기 일단 이 사업 빵꾸나지 않게 정리해야 된다. 그래서 내년 추경이나 내년 결산 때에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문제없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저희 기분 같아서는 이것이 도읍이 안 받고 말지 뭐 이런 소리도 할 수 있지만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그리고 이 방송 보는 경기도 관련된 도 관계자분들 지금 31개 저희가 이 정도면요. 경기도 31개씩은 다 지금 입장 난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장애인도 노인분들도 유아도 지금 이 혜택 받아야 될 사업들 지금 나라가 책임져야 될 복지 사업이 지금으로도 부족하고 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 복지 예산은 더 늘어나야 될 사업들인데 여기에서 지금 경기도에서 이렇게 감액을 치면 지금 31개 시군이 다 입장 났을 거라고요, 지금요. 그러면 안 된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경기도에 요청해 주시고 안 되면 평택시가 책임져야죠, 뭐.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십시오. 더 예산을 이야기할 의미가 없어요, 지금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정일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